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 공장 2월 6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가 잠깐 내립니다. 소나기가 잠깐 내리면 계속 비가 올 것 같죠. 근데 그게 소나기인지 장마인지 그 순간에 있는 그걸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투자 심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년 11월 오늘 종합지수라든지 코스닥, 특히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과 12월달 1차 선발대, 2차 선발대를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단 4일 만에 급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어요. 물론 저가 매수 들어왔습니다. 종목군별로 공격적인 기관 쪽에서 한 2,000에 가까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종목군별로 그 물량을 좀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한편으로 템베거 공포 분위기에서 전혀 그런 그림 부분들을 그릴 수는 없겠죠. 템베거 10노타 과연 될까? 이렇게 4일 동안 급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근데 한편으로 안 될까요? 4일 급락 나왔으면 시장 자체가 꺾이는 거고, 한 석 달 급등이 나오면 그 시장 자체가 신고가 비트코인처럼 날아가야 되는 게 그게 시장일까요? 4일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템베거에 대한 그림 부분들이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한편으로 아침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공포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파동 부분들이 나와요. 특히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든지 옵션 만기라든지 외국인들이 시장 자체에서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주물주물 오므락조므락 할 때 이런 파동 부분들이 나오면서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에서 글쎄 3번, 5번 이상 정도 나올 때도 있어요. 최소한 2번 이상 정도는 1년에 매년 나오는 파동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그 시점마다 색깔이 틀리죠. 어떤 내용으로 하락들이 나오느냐, 이런 내용 자체가 시장 그 타이밍마다 바뀌다 보니까 항상 헷갈려요.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리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 소나기가 계속 내리고 있고, 아마 이제 이 투자 심리 부분들, 특히 신용 관련된 부분 4일 동안 급락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 신용 관련된 반대 매매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반대 매매를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종목군들 수급에 영향 부분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템베거 우리가 지금 100m 마라톤을 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4일 동안 급락 부분이 나온 걸 가지고 100m가 끝났다라는 관점 부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100m를 뛰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최소한 하프에서 풀마라톤 부분들을 뛰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항상 시장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중심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중심 부분들이 있고 제 중심 포인트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중심 부분들을 잡아셔야 되겠죠. 시장에서도 참 말이 많죠. 네이버 쪽에서 댓글 알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보면 소음과 신호와 소음이 있어요. 이걸 신호로 볼 것인지 소음으로 볼 건지, 저는 소음으로 아니라 신호로 보고 있는 거고, 소음에 잠깐 여러분들이 눈이 가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러한 흐름 부분들이 바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소음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어떤 눈 가림 역할 부분도 좀 하겠죠. 특히 신용 물량의 투매가 나온다 하면, 오늘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홍콩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한 5% 전후의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 흐름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죠. 특히 일본 지수 같은 경우에 지수의 하락폭 장중에 급락 파동 부분들이 일본도 보면 지수의 상승 부분이 상당히 좀 컸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한 10,000계약 이상 정도 선물 매도 부분들을 진행을 좀 했죠. 특히 시총 상위 종목군 1위 할 수 있는 코스닥과 코스피 시총 1위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매도 부분들 강화를 하면서
이미 구축을 좀 해놨던 풋옵션 물량 부분들, 개인들은 풋옵션 거의 몰빵 들어왔죠. 몰빵 부분들 좀 들어오면서 이거 약간 유도를 좀 시키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미 이 가격대에서 좀 물량 부분들을 매집을 해놓은 걸 돌리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급락에 따른 4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그리고 오늘 이번 파동 부분, 이번에 움직인 부분들은 옵션 만기 D-2일입니다. 내일 수요일 목요일, 물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음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 이 포지션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변동성 전략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11월과 12월달 우리가 시장에 급락 부분들이 나왔을 때도 시장이 이제 돌릴 수 있고 여러분들 선발대 보내십시오 라는 코멘트 드렸을 때 그 시점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한 호응 부분들이 없었죠. 시장이 이제 급락 나오니까 과연 될까 되지 않을까 반신반의 부분들을 할 겁니다. 이런 표현으로 가름을 할까 합니다. 이 가격대 오늘 뭐 저가부터 시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저가부터 여러분들이 3차 선발대 1차 우리가 4번에서 5번 정도 코멘트를 좀 드렸죠. 3차 선발대 정도는 여러분들이 선발대를 보내셔도 괜찮다. 여기서 이제 변동포 한 번 더 저점을 깨는 파동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 4차, 5차로 추가적으로 매집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침 브리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과 3월달 실적 시즌 부분들이 마무리되면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속도 측면에서의 어떤 불안 심리 바로 수그러들지 않죠. 금리라는 부분이 워낙 그 구들장보다 더 두꺼운 그 두께를 가졌기 때문에 워밍업 되기도 힘들고 한번 꺼지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제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장대 음봉 부분을 보이면서 파월 연중 유장이 되면서 이 모멘텀 자체는 이제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 자체가 있다. 여기에 이제 오늘 그 2월 6일이죠. 이제 6, 7, 8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후반에는 그 우리나라 투자 심리 수급의 포인트가 아니라 뭐 결국은 해결이 되겠지만 단기 예산안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 예산안의 그 내용 자체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파생을 가지고 시장 자체를 쥐락펴락 파생으로 흔들기 너무 좋은 장사니까 단기 예산안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걸 올리고 아니면 거기에 어떤 불확실성이 변수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밑에 하방으로 강하게 한번 밀었다가 거기서 물량받고 끌어당기고 이런 움직임 자체를 하기 너무 좋죠. 거기에 이번 주 내내 이제 화요일부터 파월 연준 의장이 코멘트 이후에 각 연은 총재들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자기들의 연설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급락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작년에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별로 퀘스천을 안 가졌는데 트럼프가 그 국채 발행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민감해지면서 그리고 최근에 유가 반등 부분들을 따라서 여기에 상당히 그 포인트 작년에 연기됐던 것이 이번 달에 한꺼번에 몰렸죠. 그러면서 환율 부분에서 우리 원화가 지금 1060원, 70원 60원, 70원, 70원대 하락 부분들 나오면 오버슈팅.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1100원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올 경우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1100원대는 현재 파동에서 조금 돌파되는 것보다 1100원, 1120원, 30원 이 정도까지 돌파되는 것보다는 1100원대를 좀 선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격대에서 1차적인 저항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기 워낙 강세 쪽으로 가야지만 시장 자체에서 여러분들 저가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시그널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다. 일단 추세 저항대에 진입이 됐다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4일 급락에 따른 신용 물량 부분들 이제 좀 나오겠죠. 보통 보면 D 플러스 2일 정도 증권사마다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최근 급락 부분들은 이틀 3일 정도부터 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신용 반대문의 물량으로 추정되는 아침에 동시효과 시가 들어오기 전에 8시 10분에 그 시가 형성 부분들이 동시효과 부분들이 시작되는데 그 시점에 보면 예전에 제 관심 종목 200개 종목군에서 한 30개에서 50개 사이 정도가 40개 전후에 동시효과의 그 하한가로 표시가 되면
제 관점에서는 그 가격, 그 표시가, 시그널이 단기 저점의 가능성이 물량에 체인지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반에는 그 물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서 투표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의 반등 요건, 단기 반등 요건 부분들을 만들어줄지 아닐지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부분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오늘 종목군들 보시면 시크리컬 최근 4일 동안 대형주 전반적인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소나기가 아주 강하게 지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만간 시작될 물량 매집 관련된 부분들의 저가 매수 부분들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 부분들이 오픈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서 오늘 내일 아침에 그 하원 통과 관련된 부분들의 코멘트 부분들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이 가장 외국인들의 매도 상위였습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박앤세일 그리고 텐베거, 신노타 안 될까요?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할까요? 4일 정도 급락이 나왔으니까 안 될까요? 역으로 안 된다는 포인트보다는 내가 5주 아니면 10만 주, 5만 주의 물량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10주, 그 다음에 5만 주, 10만 주의 물량을 추가 매집할 수 있는 박앤세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신용 물량이 털리면 여러분들이 외국인들과 관점에서 똑같은 저가 매수 부분들의 관심권 부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텐베거 안 될까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시장에 대한 파동 부분들은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은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거고 단지 100m의 강한 빠른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숨고르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종목군들 보시면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기 시총 섹터별로 상위 종목군들이 있죠. 저가 매수 부분들이 기관 쪽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아직 관망세죠. 왜? 3월달까지 변동성으로 매매해서 단타 매매를 할 장의 흐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공격적으로 현물 부분들은 매수는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 하면 기관 쪽의 물량보다는 외국인들의 변화 체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지금 곡간이 많이 비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외국인들보다는 현재 2월 달에 기관 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2월 6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 오늘의 한 줄 코멘트는 공포에서 이성을 찾는다. 저에게 이성은 텐베거, 신노타, 삼성전자가 끊기면서 이제까지 15년 역사가 이런 시장 자체, 텐베거 시장의 어떤 증명법을 했던 것처럼 단지 4일 급락이 나왔다 해서 그 모습을 지우는 오를 범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